상대방을 깊이 사랑에 빠지게 만드는 15가지의 스킨십. 많은 사람들은 로맨틱한 스킨십이란 자신감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섬세함이 없는 자신감은 부담감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담감은 사랑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오히려 벌이를 만들 뿐입니다. 누군가를 깊이 사랑에 빠지게 만드는 스킨십은 되게 자연스럽고 감정적으로 적절하며 상대방이 편안하게 다가갈 수 있을 만큼 안전한 느낌을 주는 스킨십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는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진정한 유대감을 형성하는 15가지 스킨십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 스킨십은 가장 강력한 로맨틱한 스킨십 이외에 굳이 강요하지 않는 집을 보여줄 것입니다. 첫 번째, 허락을 기다리는 스킨십. 스킨십이 서두르지 않을 때 얼마나 더 강력해지는지 느껴본 적 있나요? 누군가를 당신에게 반하게 만드는 첫 번째 스킨십은 가장 대담한 스킨십이 아닙니다. 당신이 상대방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스킨십입니다. 등에 손을 얹거나 손가락이 스치거나 팔을 상대방이 느낄 수 있을 만큼 가까이 두되 강요하지 않는 것. 이러한 스킨십은 상대방의 몸이 이미 이해하고 말할 때만 효과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더 가까이 다가오거나 편안한 자세를 유지하거나 미소를 짓거나 당신의 동작을 따라하거나 몸을 뒤로 빼지 않는다면 관계가 시작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몸이 굳어지거나 뒤로 물러서거나 조용해지거나 몸을 돌린다면 거절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이는 거절이 아니라 상대방의 반응을 살피는 신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지르는 흔한 실수는 접촉을 통해 억지로 친밀감을 만들려고 하는 대신 이미 존재하는 친밀감을 타압하는 것입니다. 속도를 늦추세요. 첫 접촉은 상대방이 받아들이거나 무시하거나 당황하지 않고 피할 수 있을 만큼 가볍게 하세요. 상대방이 당신이 자신의 경기를 존중한다고 느낄 게 그들의 신경계는 당신 주변에서 편안해집니다. 그리고 이미 안전감이 느껴지는 곳에서 매력은 가장 빠르게 커집니다. 두 번째 요점은 소유욕이 아닌 보호의 느낌을 주는 허리 아래쪽의 도움입니다. 누군가 문이나 인파 속에서 당신을 이끌어주면서 묘하게 보살핌을 받는 듯한 느낌을 받은 적이 있나요? 그런 손길은 말보다 먼저 감정을 전달하기 때문에 효과적입니다. 허리 아래쪽에 가볍게 얹는 손은 신체 움직임의 중심과 가까워 친밀감을 느끼게 합니다. 마치 나는 당신을 의식하고 있어요. 당신과 함께 움직이고 있어요. 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혼자서 헤쳐나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거야. 하지만 보호와 소유의 차이는 압력에 있습니다. 너무 강하면 통제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너무 길면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처럼 느껴지며 너무 갑작스러우면 침해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감정적으로 와닿는 방식은 짧고 따뜻하며 상황에 맞는 것입니다. 복잡한 공간에서 상대방을 도와줄 때, 뒤를 지켜줄 때, 또는 충돌을 피할 수 있도록 부드럽게 안내할 때 사용하세요. 그리고 손을 떼세요. 그 행동이 중요합니다. 그 순간을 핑계로 삼지 않았다는 것을, 상대방의 편안함을 위해 배려했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그런 점을 기억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행동이 매력을 연기처럼 느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적인 지능이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것처럼 느껴지게 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손길을 1초 더 오래 유지하세요. 단순한 손길 키스보다 더 친밀하게 느껴질 수 있을까요? 특히 이미 감정이 깃든 순간에 일어날 때 그럴 수 있습니다. 손은 신체에서 가장 감정을 잘 표현하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손은 뻗고 잡고 보호하고 거부하고 환영하고 위로합니다. 누군가의 손을 의도적으로 만질 때 상대방은 단순히 피부의 감촉만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의도를 느끼는 것이죠. 이는 아주 사소한 순간에 가장 효과적입니다. 함께 웃거나 테이블 너머로 무언가를 건네거나 나란히 걷거나 작별 인사를 할 때처럼요. 손가락이 상대방의 손에 닿았을 때 마치 사고라도 난 듯 바로 손을 떼는 대신 잠시동안 처분하게 손을 놓아보세요. 5초도 10초도 아닌 단 1초입니다. 그 짧은 순간이 상대방의 마음속에 질문을 던지게 합니다. 그냥 스친 건가? 아니면 의미가 담긴 건가? 과장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표현하면 그 순간은 부드럽게 남습니다. 상대방이 손을 잡거나 살짝 쥐거나 가까이 붙어있는 등의 반응을 보이면 그에 맞춰 대응하면 됩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자연스럽게 놓아주세요. 절제된 표현이 바로 핵심입니다. 이 내용을 이해하셨다면 신호라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작은 접촉이 얼마나 큰 의미를 전달할 수 있는지 누가 이해했는지 궁금하네요. 네 번째 요점. 나는 당신과 함께 있어요 라는 메시지를 담은 어깨 터치.
누군가의 어깨에 손이 살짝 닿는 순간 긴장이 풀리는 모습을 본 적 있으신가요? 어깨에는 사람들이 쉽게 드러내지 않는 긴장감이 쌓여 있기 때문입니다. 따뜻한 손길은 안정감을 줄 수 있습니다. 얼굴을 만지는 것만큼 낭만적이지도 않고 허리를 만지는 것만큼 강렬하지도 않으며 손을 잡는 것만큼 친밀하지도 않습니다. 바로 그 점 때문에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여기 있어 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면서도 분위기를 무겁게 만들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스트레스를 받는 이야기를 하거나 스스로에게 웃음을 터뜨리거나 불안해할 때 사용해보세요. 꽉 잡지 말고 부드럽게 만지세요. 어깨를 살짝 만지는 것만으로도 상대방이 마음속에 담아둔 외로움을 덜어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로하는 것과 바로잡는 것의 차이를 알아야 합니다. 상대방의 감정이 불쾌하다고 해서 말을 끊거나 방향을 제시하거나 진정시키려고 어깨를 만지지 마세요. 손길은 그 감정 표현을 멈춰라는 의미가 아니라 혼자 느끼지 않아도 돼라는 의미여야 합니다. 상대방이 당신의 존재를 감정적인 안정감과 연결지을 때 매력은 신뢰로 깊어집니다. 그리고 신뢰는 사랑이 진짜로 시작되는 곳입니다. 5번째, 장난스러운 손길은 플러팅을 자연스럽게 만들어줍니다. 어떤 사람들은 거창한 말 한마디 없이도 묘한 케미를 만들어내는 이유가 궁금했던 적이 있나요? 종종 그들의 손길에는 압박감 대신 장난스러움이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장난스러운 스킨십은 농담 후에 팔을 가볍게 톡톡 두드리거나 걷는 동안 어깨를 툭 치거나 미소 지으며 소매에 묻은 먼지를 털어주는 것과 같은 행동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스킨십은 두 사람 사이에 은밀한 믿음을 만들어냅니다. 우리는 그냥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니야. 우리만의 작은 세상을 공유하고 있어. 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장난스러운 스킨십이 이미 존재하는 분위기와 어울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진지하거나 정신이 산만하거나 경계심을 보이거나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내며 취약한 모습을 보일 때는 장난으로 분위기를 바꾸지 마세요. 오히려 거리를 두게 됩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웃고 농담을 주고받고 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면 작고 장난스러운 스킨십이 관계를 더욱 생동감 있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을 바보처럼 느끼게 하지 않으면서도 가볍게 만들어주는 사람에게 끌립니다. 그러니 스킨십 후로 상대방의 표정을 살펴보세요. 얼굴이 밝아지나요? 스킨십이 화답하나요? 계속해서 대화를 이어가나요? 그것이 바로 신호입니다. 목표는 어색한 스킨십이 아니라 친밀감이 자연스럽게 느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6번째 요점. 공공장소에서 상대방을 안심시키는 스킨십. 시끄럽고 붐비는 정신없는 곳에서 누군가가 조용히 당신을 붙잡아줄 때 고마움을 느껴본 적 있나요? 이런 사소한 행동은 과소평가되는 로맨틱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운종소에서 상대방의 손을 잡는 것, 길을 건널 때 팔꿈치를 살짝 건드리는 것, 혹은 너무 복잡한 곳에서 잠시 손바닥을 상대방의 등에 얹는 것 등이 그 예입니다. 이러한 행동이 전달하는 감정적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나는 당신을 잊지 않았고 당신이 여기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사람들은 촛불이 켜진 로맨틱한 순간에만 사랑에 빠지는 것이 아닙니다. 삶이 시끄러워도 누군가가 여전히 그들의 편안함을 알아차릴 때 사랑에 빠지는 것입니다. 만약 상대방이 힘들어 보인다면 크게 알리지 마세요. 불안해? 라고 물어봐서 상대방의 감정을 드러내지 마세요. 그저 가볍게 몸을 움직여 안정감을 주고 상대방의 반응을 살펴보세요. 만약 상대방이 그 안정감을 느낀다면 곁에서 지지해주세요. 그렇지 않다면 약간의 거리를 두세요. 가장 깊은 매력은 상대방의 존엄성을 지켜줄 줄 아는 사람에게서 생겨납니다. 이런 종류의 스킨십은 관심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저 상대방에게 균형을 되찾아줄 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마에 가볍게 손을 대는 것은 세상을 조용하게 만드는 마법과 같습니다. 누군가 두드럽게 이마를 맞대는 것보다 더 친밀한 느낌이 있을까요? 이마를 맞대는 것은 뿜힘이 없기 때문에 강력한 효과를 냅니다. 이마를 맞댄 자세에서는 임의적인 포즈를 취하기 어렵고 감정적인 거리를 유지하기도 쉽지 않죠. 이마를 맞대는 순간은 고요함을 만들어내고 그 고요함은 열정보다 더 솔직하고 취약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마를 맞대는 것은 불확실한 순간이 아니라 부드러움이 느껴지는 순간에 어울립니다. 오랜 호흡 후 조용한 작별 인사를 할 때 또는 감정이 북받쳐 올라 막이 부족하게 느껴질 때처럼 이미 신뢰가 쌓였을 때 사용하세요. 억지로 눈을 마주치려 하지 마세요.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극적인 상황을 만들려고 하지도 마세요. 짧고 차분하게 하세요. 현실적인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친밀한 접촉에서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려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친밀한 접촉이 어떤 결과로 이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이 말을 맞대는 것은 그 자체로 아름답습니다. 지금 그냥 당신 곁에 있고 싶어요. 라는 마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리고 때로는 누군가가 듣기보다 느끼기를 단절히 바랐던 말이 바로 이것일지도 모릅니다. 공감되는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친밀함이 부담스럽지 않고 편안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적이 있다면 안전이라고 적어주세요. 8번 한목. 부드러움이 느껴지는 머리카락, 한 올 한 올. 당연한 권리가 아닌 누군가 당신의 얼굴에서 머리카락 한 올을 치워줄 때 온몸에 전율이 흐르는 경험을 해본 적 있나요? 그런 손길은 지극히 로맨틱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바로 친밀감이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얼굴, 눈가 상대방이 본능적으로 보호하려는 부위 가까이에서 닿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런 손길은 얻어낼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너무 일찍 머리카락을 만지는 것은 치매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친밀감을 표현하기 전에 마치 상대방의 몸을 함부로 대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죠. 하지만 이미 감정적인 교감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부드러운 머리카락 한 올, 한 올은 믿을 수 없을 만큼 따뜻한 감동을 선사합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작고 의도적인 손길입니다. 뺨에 살짝 걸린 머리카락 한 올이나 바람에 흩날리는 머리카락을 만져보세요. 잠시 멈춰 눈을 마주치고 상대방이 당신의 의도를 읽을 시간을 줍니다. 그리고 천천히 움직입니다. 상대방이 몸을 기울이거나 부드럽게 미소 짓거나 마음을 열어준다면 그 순간은 더욱 깊어집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움츠러들거나 긴장한다면 어색한 상황이 되지 않도록 즉시 멈추세요. 마법은 머리카락을 만지는 행위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지는 동안 상대방이 존중받고 있다고 느끼게 하는 데 있습니다. 9번째 요점. 가슴 부위에 손을 얹는 것. 누군가의 가슴 부위를 조심스럽게 만지는 것이 성격인 느낌보다는 감정적인 느낌을 더 강하게 줄 수 있다는 것을 느껴본 적 있나요? 이 접촉은 사람들이 감정과 연관짓는 부위 근처에 닿기 때문에 더욱 친밀하게 느껴집니다. 손바닥을 상대방의 가슴 윗부분에 부드럽게 얹거나 상대방의 손을 당신의 손 위에 얹는 것은 감정적인 솔직함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건 나에게 진심이야 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죠. 취약한 순간에 의미 있는 고백 후에 또는 진심을 나눌 때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가벼운 접촉이 아닙니다. 신뢰, 고요함, 그리고 서로에 대한 편안함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행동으로 옮기려는 것이 아니라 감정적인 진실에 대한 반응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자연스럽게 하려면 일방적으로 끌어당기기보다는 초대하는 것이 좋습니다. 솔직하게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손을 가슴에 얹고 상대방이 더 가까이 올지 말지 선택하게 하세요. 또는 이미 손을 잡고 있다면 상대방의 손을 부드럽게 가슴 쪽으로 가져가다가 잠시 멈칫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 멈춤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에게 선택권을 주는 것이죠. 사랑은 누군가가 당신의 감정의 세계로 끌려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초대받았다고 느낄 때 더욱 깊어집니다. 10번째, 너무 빨리 끝나지 않는 포옹. 누군가를 안았을 때 몸이 방어 본능을 멈추는 순간을 정확히 느껴본 적이 있나요? 바로 그런 포옹이 사람들에게 기억에 남는 거죠. 대부분의 포옹은 예의상하는 것이고 무의식적으로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로맨틱한 포옹은 다릅니다. 상대방이 다친 느낌 없이 안겨있다는 느낌만 주죠. 따뜻함, 순결, 그리고 인내가 필요합니다. 비결은 더 세게 껴안는 것이 아닙니다. 일반적인 포옹보다 더 오래 그 자리에 머물면서도 상대방이 스스로 물러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입니다. 부드럽게 감싸 안으세요. 몸을 부드럽게 풀어주세요. 마치 포옹을 당장 끝내려는 듯 등을 토닥거리지 마세요. 그냥 안아주세요. 그리고 상대방의 반응을 살피세요. 상대방이 당신에게 완전히 안겨 숨을 내쉬거나 팔을 더 꽉 조인다면 그대로 안아주세요. 만약 상대방이 몸을 뒤로 빼려 한다면 모아주세요. 좋은 포옹은 상대방의 말에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이는 연애에서 흔히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사람들은 상대방에게 욕망을 증명하여 애쓰지만 실제로 필요한 것은 정서적 안정감입니다. 서두르지 않는 포옹은 여기서 쉬어도 돼라도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 느낌은 흔치 않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당신에게서 그런 느낌을 찾았다면 그 느낌을 절대 잊지 못할 겁니다. 11번째 요점. 상대방의 긴장을 알아차리는 손길. 누군가의 몸짓은 입으로 말하지 않은 것을 전해줄 수 있을까요? 주의 깊게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괜찮다고 말하면서도 턱을 꽉 다물고 어깨를 들썩이고 손가락을 꼼지락거리고 숨을 얕게 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몸짓을 알아차리는 손길은 깊은 사랑을 느끼게 합니다.
말뿐 아니라 그 사람의 감정에도 귀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엄지손가락으로 손가락 마디를 천천히 쓰다듬어 줄 수도 있고 어깨뼈 사이를 부드럽게 감싸 안아줄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것을 가로 설명하라고 재촉하지 않고 손을 잡아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관찰을 진단으로 바꾸지는 마세요. 스트레스 받으셨군요 라고 라치 고쳐주려는 듯이 말하지 마세요. 좀 더 부드러운 표현을 사용해보세요. 이리 와요 라고 말한 후 처분하고 안정적인 손길을 건네거나 이미 친밀한 관계라면 내가 곁에 있어줄게요 라고 말해보세요. 이런 손길은 상대방이 고통을 드러내지 않고도 안도감을 느끼게 해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너졌을 때만 관심을 받는 데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 전에 관심을 받는 것은 진정한 사랑처럼 느껴집니다. 12번째 요점. 손등 키스. 손등 키스가 왜 고풍스러우면서도 깊은 감동을 주는지 궁금해 본 적 있나요? 바로 존경심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손등 키스는 모든 것을 천천히 진행시키고 가벼운 분위기를 없애줍니다. 단순히 당신을 갖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 당신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고 있어요 라는 의미를 담고 있죠. 그리고 그 차이는 중요합니다. 손등 키스는 과장되지 않을 때 가장 효과적입니다. 연기처럼 하지 마세요. 매력적으로 보이려고 하지도 마세요. 손을 잡고 난 후 작별 인사를 할 때 또는 상대방이 진심을 털어놓은 후 많은 말로 감정을 채우지 않고 따뜻한 반응을 보여주고 싶을 때처럼 이미 분위기가 차분해진 순간에 하세요. 상대방의 손을 부드럽게 들어 올리세요. 꽉 잡지 말고 한 번만 키스하세요. 그리고 천천히 손을 놓으세요. 상대방이 미소를 짓거나 표정이 부드러워지거나 사랑받는다는 느낌에 벅차 고개를 숙인다면 당신은 아름다운 추억을 만든 것입니다. 만약 상대방이 웃어넘기거나 손을 빼더라도 그 순간을 억지로 만들려 하지 마세요.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두세요. 손등 키스는 부드러움을 전한 후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더욱 강력한 힘을 지닙니다. 그리고 그러한 절제가 강렬함보다 더 로맨틱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13번째 요점. 떠나기 전 작별 인사를 건네는 손길. 누군가 떠나는 순간이 그 사람을 얼마나 그리워하게 만드는지 생각해 본 적 있나요? 헤어지기 전 마지막 손길은 종종 감정적인 여운을 남깁니다. 급하게 마무리하는 작별 인사는 관계 전체를 불확실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반면 진심 어린 작별 인사는 당신이 떠난 후에도 상대방이 당신을 선택했다는 느낌을 갖게 해줍니다. 따뜻한 손길 천천히 안아주는 것, 이마에 입맞춤하는 것, 또는 또 다시 만나요 라고 말하며 팔을 스치는 손가락이 그 손길일 수 있습니다. 실질적인 해결책은 단단합니다. 어색한 작별 인사를 하지 마세요. 많은 사람들이 데이트나 감정적인 순간의 끝에서 당황합니다. 말을 너무 많이 하거나 물러서거나 농담을 하거나 너무 빨리 떠나버립니다. 대신 3초 정도 속도를 늦추세요. 상대방을 바라보세요. 진심을 담아 손길을 건네세요. 그리고 깔끔하게 떠나세요. 매달리지 마세요. 안심시켜달라고 애원하지 마세요. 작별 인사를 시험처럼 만들지 마세요. 아름다운 작별 인사는 감정적인 연속선을 만들어냅니다. 상대방에게 내가 여기 있는 동안 이 관계는 소중했고 내가 떠나도 여전히 소중해 라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사람들은 나중에 그런 감정을 되새깁니다. 14번째 요점. 사람들로 가득 찬 강에서 누군가를 선택하는 손길. 요란스럽지 않게 당신을 선택했다는 느낌을 주는 사람. 그 사람에게 뭔가 다른 감정을 느끼지 않으세요? 은은한 애정 표현은 놀라운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유욕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서로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테이블 밑에서 상대방의 손을 찾는 것,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동안 엄지손가락으로 상대방의 손목을 스치는 것, 무릎을 상대방의 무릎에 살짝 디대는 것, 뒤에서 지나갈 때 등을 살짝 스치는 것. 이러한 작은 행동들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 속에서도 나는 당신을 의식하고 있어요 라고 말하는 듯합니다. 실수는 공개적인 애정 표현을 과시하는 데서 비롯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애쓰는 듯한 손길은 친밀감을 잃게 만듭니다. 하지만 공적인 순간 속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애정 표현은 둘 사이에 비밀스러운 연결고리를 만들어냅니다. 상대방의 반응을 살펴보세요. 더 가까이 다가오거나 손길을 되돌려주거나 작고 은은한 미소를 지어 보인다면 상대방도 같은 감정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상대방이 어색해한다면 애정 표현의 강도를 줄이세요. 사랑은 거창한 선언이 아니라 작은 확인들을 통해 자라납니다. 사람들로 북적이는 강 안에서도 당신의 몸이 계속해서 찾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라는 것을 일깨워주는 작은 신호들. 15점.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 손길. 사람들은 몇 년이 지나도 어떤 손길을 기억할까요? 바로 이런 손길입니다.
키스를 강요하지도 않고 관계를 진전시키려 하지도 않고 안심시켜달라고 조르지도 않는 손길, 침묵 속에서 달아주는 손길, 울고 있을 때 등을 토닥여주는 손길, 피곤해 보일 때 이마에 건네는 입맞춤. 그런 손길은 내가 당신 곁에 있는 건 당신에게서 무언가를 원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소중하기 때문이에요 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 이용당한다는 느낌 없이 사랑받는다는 느낌을 받을 때 비로소 마음은 문을 닫고 버티는 것을 멈추게 됩니다.